무엇이 올바른 애정관일까요? 보통은 연애를 거쳐 결혼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여자들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면 남편에게는 잘해주지만 시부모님은 홀대합니다. 내가 시댁과 결혼한 것도 아닌데 왜 신경을 써야 해? 내 친부모도 아닌데 왜 효도해야 해? 시누이, 고모, 사촌은 또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돈이 많아도 시댁은 나 몰라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더 넓은 시각에서 가정, 결혼,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이 부족하고 이런 수업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두 집안 간의 일입니다. 물론 침대에서의 일은 부부 둘만의 일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각 집안의 대표이자 각 집안의 대리인입니다. 여자 쪽의 입장에서 말해보겠습니다. 평생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남편의 가족들을 먼저 사랑하세요. 그것이 결혼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두 집안의 일에 대해서는 이런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다른 관점으로 예를 들어보죠. 사랑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강아지를 무척 좋아합니다. 여자친구는 강아지를 싫어하고 남자친구는 강아지를 몹시 아낍니다. 사랑하는 남자친구는 좋은 사람이고 결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강아지 때문에 결혼을 고민하겠습니까? 감수하고 결혼해야죠. 보통은 결혼이 목적이기 때문에 강아지 하나 때문에 결혼을 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이 없을 때 강아지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옳은 일인가요? 아니요. 합법 여부를 떠나서 그게 옳은 행동입니까? 절대 아니죠. 남녀가 싸우다가 다치면 대개 여자를 동정합니다. 여자들이 더 약하니까요. 하지만 여성들 중에서도 교양 없는 여성들의 공격성, 포악성, 배타성은 가히 살인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 집안과 관련된 모든 것들과 모든 정상적인 관계를 포용 못하고 결혼 생활을 망치곤 합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연애를 지고지상하고 무엇보다 순결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사랑이 자선행위입니까? 사랑이 자선사업입니까? 사랑이 수행입니까? 사랑이 해탈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이기심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부정하는 사람도 있겠죠. 나는 상대방에게 신발과 먹을 것과 좋은 것들과 장미꽃과 모란꽃과 기타 등등 명품시계를 사줘요 라고 하지만 그건 역시 사랑하는 이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혹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 상대의 집안 배경과 재산을 얻기 위해서 돈과 정성을 투자하는 겁니다. 낚시와 마찬가지죠. 낚시바늘에 미끼를 끼울 때는 원하는 물고기가 좋아할 만한 미끼를 끼워야 합니다. 그런 미끼를 끼워야 원하는 물고기를 낚을 수 있으니까요. 사랑을 얻기 위한 투자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상에 순수한 사랑도 있을까요? 순수한 사랑도 있죠. 하지만 텅 빈 허공에도 사랑이 피어날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첫눈에 반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신법사, 편하게 얘기해 봅시다. 한 젊은 아가씨가 멋진 남자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졌다고 말한다면 어떤 매력에 빠진 걸까요? 외모요? 얼굴이 잘생겼겠죠. 대답이 너무 뻔하군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는 뜻이겠죠. 네, 저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잘못을 하면 고치세요. 무엇에 끌린 걸까요? 차림새, 스타일, 뭘 타고 다니는지도 봐야겠죠. 자전거인지 스포츠카인지 오토바이인지 킥보드인지 아니면 당나귀를 타고 다니는지 분명 다 따져볼 겁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스포츠카 타는 사람들 나쁘게 말해왔지만 막상 멋지게 빼입은 사람이 수억 원짜리 스포츠카를 몰고 오면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겠습니까? 잘생기고 매너도 좋으면 더 그렇겠죠. 심장은 두근대겠지만 그래도 그 차에 타면 안 됩니다. 따라가느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이 두근댄 것만으로도 이미 외도를 한 겁니다. 오 마이 갓.
사람들이 볼 때 안 따라가겠지만 모퉁이만 돌면 금세 쫓아갈 겁니다. 이미 마음이 동했으니까요. 처음에 못 따라간 이유는 주변에 지켜보는 눈과 도덕적인 금기 때문입니다. 지켜보는 눈이 없으면 도덕적인 것들을 신경 쓸 필요도 없으니 냉큼 차에 올라탔을 겁니다. 늘 도덕적 금기를 지키겠습니다. 남자에게 몰래 먼저 가 뒤따라갈게 라고 속삭일 수도 있죠. 얼른 명함을 던져놓고 이따 전화해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럴지도요. 사랑 자체의 의미와 본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은 얻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을 아주 숭고한 무언가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드디어 꿈에 그리던 멋진 남자를 만났습니다. 스포츠카를 몰고 고급차를 몰고 직업도 연봉도 최상급입니다. 알고 보니 인품도 훌륭합니다. 조건도 충분한데 인품까지 훌륭합니다. 게다가 외모도 출중하죠. 돈, 지위, 외모 다 갖췄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미녀들을 마다하고 숨겨진 보석엔 자신만 쫓아다닙니다. 스승님, 믿음이 좀 안 가는데요. 너무 환상에 가까운 이야기 같습니다. 음식 취향처럼 세상의 갖가지 요리 중에서 나라는 요리를 딱 하나 고른 거죠. 그럼 거절할 이유가 없네요. 그래도 저는 조금 미심쩍습니다. 미심쩍다고요? 본인 신고를 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저도 오케이죠. 혼인신고까지 했다면 받아들여야죠. 혼인신고도 마치고 친정엄마가 대신 서명했습니다. 기회다 싶어 딸을 팔아치웠죠. 남편이 각진에게 아주 잘해줍니다. 각진이라고 하지 맙시다. 실명을 쓰자니 듣기가 민망하군요. 괜찮습니다. 제 팔자가 그렇게 좋아진다니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아니 예를 든 건데도 그렇게 좋습니까? 어차피 다른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예로 들어주세요. 각신과는 무관합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신과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이 멋진 남자가 결혼한 지 한 달 후에 먼저 회사가 망했습니다. 몇천억짜리 회사가 파산하고 법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청산 절차를 마치니 빚만 2억이 남았습니다. 훤칠하고 잘생겼던 남편이 키 큰 뚱뚱보가 됐습니다. 순식간에 살이 확 쪄버렸죠. 스트레스를 못 참고 폭식한 탓에 살이 찐 겁니다. 집에 빚이 많아졌지만 빵 살 돈은 있었을 테니 먹고 또 먹다가 몸이 빵처럼 부풀었습니다. 게다가 일상 대화도 힘들 만큼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충격이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던 탓이죠. 게다가 치료비를 내가며 남편을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남편이 아이처럼 때를 씁니다. 아이를 달래던 남편을 달랩니다. 착하지? 엄마 말 듣자. 응? 사탕 사줄게. 얼른 가자. 남편을 애처럼 달래야 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데려가는 엄마가 된 셈이죠. 남편은 충격이 너무 큰 나머지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엄마가 아이 엉덩이를 토닥이며 잠을 재우듯이 남편을 달래 재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해야겠죠. 게다가 빚까지 있습니다. 부부이기 때문에 재산도 공유하지만 빚도 공유해야 합니다. 함께 빚도 갚아야 하고 병든 남편을 간호해야 합니다. 밥도 안 먹고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는 남편을 돈 쓰고 애써가며 어르고 달래야 합니다. 전 세계 남편에게 빚을 진 사람처럼 말이죠. 이것은 어떤 사랑일까요? 정말로 이런 사람이 존재합니다. 멋지고 잘생겼지만 지금도 빚에 시달리고 있죠. 시청자분들 중에 이 남편과 재혼하고 싶은 중년 여성분이 계실까요? 만약 어느 날 이 남편이 주윤발처럼 어떤 계시를 받아서 쌍권총을 차고 카지노로 들어가 어마어마한 돈을 따서 다시 억만장자가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인생 역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얼른 이 남자를 붙잡아야죠. 게다가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이 남자를 넘겨받을 뿐 없습니까? 부인은 헌집 내놓듯이 말합니다. 원한다면 남편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도 필요 없어요. 그냥 10년 헛고생을 따치겠습니다. 원하는 분 없나요? 생각 있는 분은 얼른 신청하십시오. 농담이 아닙니다. 근심하고 슬퍼하는 까닭은 세상의 괴로움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괴로움은 애착에서 생겨나니 애착을 버리면 근심이 없다. 법구경 애욕품 4장. 남편을 간호하는 부인은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부인의 기분이 괜찮고 아주 즐거워 보이는 날에 제가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분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마치 댐의 수문이 열린 것처럼 눈물을 쏟아내더군요. 제가 전생에 덕이 모자랐나 봅니다. 처음에는 남편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왜 남편에게 첫눈에 반했을까요? 방금 제가 그 질문을 했었죠. 왜 첫눈에 반했을까요? 남편이 어디가 좋았나? 얼굴이 잘생겨서 좋았습니다. 남편분은 살이 좀 쪘지만 그래도 인물이 훤했습니다. 스포츠카에도 혹했습니다. 남편이 결혼할 때 스포츠카를 50대나 끌고 왔는데 30대가 최고급 롤스로이였습니다. 그때 동네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신문에도 며칠 기사가 실렸죠. 그런데 저희의 파산 소식도 며칠이나 실리더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얼마 만에 결혼했었나? 알게 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 일주일 만에 약혼했어요. 그때는 부인도 이 남자와 당장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보게. 당시 남편이 어디가 좋았나? 잘생긴 외모요. 그것 말고는 재치도 있고 시도 잘 썼어요. 저한테 시를 써서 보내줬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첫 구절이 뭐였는지 기억나나? 그게 큰 키에 긴 다리 쌍꺼풀. 그게 무슨 시입니까? 몸이 건조하고 직설적인 단어들만 늘어놓은 거죠. 시인은 아니었나 봅니다. 시 때문에 설렌 건 아니었겠죠. 사람은 돈이 많으면 잘생겨 보이는 법입니다. 머리에 뭐를 잔뜩 바르니 번쩍번쩍 광이 나겠죠. 옷차림이나 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남편이 결혼 전에 커피를 사준 적이 있는데 커피를 마시러 5성급 호텔로 데려갔답니다. 그 호텔에서 커피를 제일 잘 만드는 매니저가 직접 와서 약혼녀에게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깔끔한 흰 장갑을 끼고 커피를 가져왔겠죠. 그런 옷차림과 분위기에 취했던 겁니다. 그 장면과 분위기에 취해서 황홀함을 느꼈었군요. 갑자기 공주님 대우를 받으니 남편이 정말 왕자님처럼 보였겠죠. 동화 속 백마탄 왕자가 마침내 나타났습니다. 백마처럼 멋진 차를 타고 나타났죠. 말처럼 날쌔고 빠르고 비싼 차였습니다. 남편 친구들도 다 비슷한 차를 타고 다닙니다.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 차 10대 값이면 본인 전 재산보다 비쌌고 남편이 찬 손목시계는 자기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보다 비쌌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한 건가 아니면 돈과 결혼한 건가? 둘 다였죠. 사실 그 돈도 그 사람의 이름으로 된 소유물이잖아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약속을 한 상대가 다음날 반신불수가 된다면 몇 년이나 같이 살 수 있습니까? 다음날 쫄딱 망해도 따라가겠습니까? 힘들지 않나? 힘들죠. 다른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화도 납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은 진작에 식었습니다. 수발만 10년째인 거려. 부인의 말이 전부 옳습니다. 사랑이란 대체 뭘까요? 한없이 고상한 것일까요? 사랑의 바탕은 색과 상입니다. 먼저 상대 외모가 마음에 들고 그 다음 상대가 하는 말이 마음에 들기 시작합니다. 나를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이 남자가 나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준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상대가 누구든 똑같은 시를 써주고 똑같은 칭찬을 했을 겁니다. 본인이 달콤하게 들었을 뿐이죠. 가장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상대방의 씀씀이, 옷차림, 고급차, 명품옷, 레스토랑 이런 비싼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진심 없는 사랑은 아닙니다. 진심도 있지만 그 진심을 분석해보면 그 안에 있는 것은 온 지성 가운데 색입니다. 전부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생김새는 물질일까요? 씀씀이는 물질일까요? 현금이 아닌 카드를 긁었을 때 단말기에 찍히는 숫자도 모두 다 물질입니다. 고급차는 물질일까요? 매니저가 타오는 커피는 물질일까요? 그 커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만 원이 넘습니다. 밖에서 국산 커피를 마시면 한 잔에 2,000원인데
호텔에서 마시는 커피는 20만 원이 넘습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모두 다 이런 물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는 남편 대신 빚을 갚는 신세가 됐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여기서 도망가면 모두의 비난을 듣습니다. 본인은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 자체는 고상한 면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에 대한 이해입니다. 결국 원하는 것을 얻고 가지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물건 사듯이 얻고 가지려고 사랑한다면 그건 고상함과는 거리가 멀죠. 남편이 예쁜 여자를 찾아 떠났는지 아내가 쓰러졌을 때 버렸는지만 보고 사랑을 판단하죠. 만약 계속 사랑하면서 어떻게든 참고 견디며 아내 혹은 남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면 그 자체로 훌륭합니다. 교양과 도덕을 갖춘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아내나 남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랑은 본래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재생명리와 같은 물질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예를 들어보죠. 시청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사랑은 물질적인 것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반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반하는 것도 그 바탕은 물질적인 겁니다. 상대방 얼굴이 너무 못생겨도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까? 외모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죠. 이것도 물질입니다. 또는 상대방이 말솜씨가 좋아서 비비도 잘 맞춰주고 기분 좋은 말도 많이 해줍니다. 칭찬받아 본 적 없는 내 외모도 예쁘다며 칭찬해줍니다. 그 사람의 말 속에서 나의 아름다움을 발견했기에 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말 역시 물질입니다. 오온이라는 개념 중에서 전부 색에 속합니다. 색으로 인해 사랑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정은 어디서 생겨나 할까요? 먼저 사랑이 생긴 후 그 다음 정이 생깁니다. 연인 간의 정과 가족 간의 정이 생깁니다. 하지만 연인 또는 가족 간의 정은 상대방의 상황이 변함에 따라 수시로 변합니다. 지위, 건강, 가치의 변화에 따라 감정도 계속 변합니다. 아무리 지고지순한 사랑이라도 상대방의 경제적 변화나 신체적 변화에 따라 변합니다. 사랑을 지키고 유지하는 그 자체로 훌륭합니다. 자세히 분석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듣기 좋은 노래의 가사처럼 승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승화시킨다는 말은 사랑을 가족 간의 정이나 우정으로 승화시킨다는 겁니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색을 탐하는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가 칼날에 묻은 꿀을 탐하는 것과 같다. 한 번 먹는 것만으로도 혀가 끊어질 염려가 있다. 42장경 22장.我们开始修炼菩提清净观想法。 우리는 지금부터 보리 청정 관상법 수련을 시작합니다.身体放松， 몸의 긴장을 풀고 두 눈을 살며시 감습니다.
微闭双眼，轻松自然，手心向上，放在两腿上。 가볍고 자연스럽습니다. 두 손바닥을 위로 향하고 두 다리 위에 올려놓습니다. 身体保持自然正直， 몸을 자연스럽게 곧게 펴니다.心平气和， 마음은 평온하게, 호흡은 고르게 합니다.坐在广阔无垠的草原上， 끝없이 광활한 초원에 앉아 있습니다.安详、轻松、 평온하고 홀가분합니다. 위微微的风，轻轻地吹， 산들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옵니다. 산들산들 불어옵니다.坐在青青的草原上， 푸른 초원에 앉아 있습니다. 안详、轻松、 평온하고 홀가분합니다.微风徐徐吹来， 산들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옵니다. 산들산들 불어옵니다. 산들산들 불어옵니다.
广阔无垠的草原，悠闲的牛羊， 끝없이 광활한 초원에 소와 양이 한가롭습니다.星星点点的小黄花，点缀在无尽的草原上。 드문드문 있는 작은 노란 꽃이 끝없는 초원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微微的风，把我和草轻轻地吹动。 산들 바람은 나와 풀을 가볍게 흔들어 줍니다.安详，愉快，轻松， 평온하고 상쾌하며 홀가분합니다.一条小河，轻轻的流水， 작은 강에서 물이 조용히 흐릅니다. 纯洁，甘甜， 순결하고 감미롭습니다. 冲洗掉疾病，冲洗掉苦闷， 질병을 씻어내고 고민을 씻어냅니다.甘甜，清澈， 감미롭고 투명합니다.
蔚蓝的天空， 새파란 하늘,心旷神怡， 마음이 트이고 기분이 유쾌합니다. 心旷神怡， 마음이 트이고 기분이 유쾌합니다. 好像我就是天空， 나는 마치 하늘과 같습니다. 我就是宇宙， 나는 곧 우주입니다. 宇宙就是我， 우주는 바로 나입니다. 身体在太空里，好像消失了一般。 마치 몸이 우주에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好像我就是天空， 나는 마치 하늘과 같습니다. 我就是宇宙， 나는 곧 우주입니다.
宇宙就是我。 우주는 바로 나입니다.一个清亮、纯洁、幸福的我。 하나의 밝고 순결하고 행복한 나. 轻轻地搓搓手，再搓搓脸。
轻轻地搓搓脸，恢复纯洁青春的面容，恢复纯洁青春的面容。 손을 가볍게 비빕니다. 얼굴을 문지릅니다. 다시 가볍게 얼굴을 문지릅니다. 순결한 청춘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순결한 청춘의 모습을 회복합니다.搓一搓全身，轻轻地搓一搓，一切烦恼全都消除了。 전신을 문지릅니다. 가볍게 문지릅니다. 모든 번뇌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做深呼吸3次， 심호흡을 3번 합니다.慢慢睁开眼睛，快乐。 幸福 천천히 눈을 뜹니다. 유쾌하고 행복합니다. 活动一下四肢， 온몸을 움직입니다. 现在收工了，还要接着练。 이제 수련을 마칩니다. 계속 수련해야 합니다.